하이루 누나 믿지 알지 맞지? 엣지관상 언니입니다. 카우 인간 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새벽 12시 25분에서 30분 넘어갈랑말랑하는 그 시간이고 지금 영상 찍는데 NG가 한 3번 정도 났습니다. 제발 무사히 영상을 찍을 수 있길 바래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제 영상은 대본이 없어서 진짜 NG 심각하게 나면 다시 찍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큰일 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제 유튜브를 콜 오브 듀티 하시는 분들이 또 구독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웃긴 게 내가 막 구독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도 어떻게 알고 구독과 좋아요를 하고 시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콜 오브 듀티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2022년부터 이 게임을 시작했는데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콜 오브 듀티 게임을 하는 유저분들이 우리는 이제 실제로 얼굴 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의 얼굴도 모르고 솔직히 만난 적도 없고 하지만 이제 게임하는 거 이런 걸 보고 이제 같이 이제 게임을 할 거 아니에요. 게임 저랑 자주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우연치 않게 하시는 분들 혹은 정말 가끔씩 이렇게 딱 얻어 걸려서 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있지만 공통점이 뭐냐면 콜 오브 듀티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콜 오브 듀티 모바일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나중에 지금 뭐 이미 잘 돼 있으신 분도 계시겠죠? 이미 성공하신 분도 계실 테지만 뭐 지금 내가 당장 성공하지 않고 비리비리 하더라도 나중에는 잘 되실 분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이제 이끌어 나갈 세금을 많이 내실 인재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콜 오브 듀티 모바일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일단은 그 자체만으로 제가 봤을 때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콜 오브 듀티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승부욕도 강하시고 그리고 자기 목표도 뚜렷하시고 조금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게임에 비해서 좀 유독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죠. 어쨌든 자기의 목표를 자기가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서부터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죠. 왜냐면 노력을 한다는 게 게임이 됐든 내 할 일이 됐든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콜 오브 듀티 유저이면서 제 유튜브 채널을 또 시청하시고 구독해주시는 분 중에서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일찍이 뭔가를 자리 잡으셨지만 이제 다른 직업을 하시고자 또 새로운 노력을 하신다고 해요. 근데 제가 딱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잘 뜨다 싶은 거죠. 왜냐면은 어떤 거를 한번 자리를 잡거나 성공하신 분들은 한번 성공하거나 자리 잡아보는 게 어려울 뿐이지 그 다음에는 자기가 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내가 노력을 하고 감만 딱 잡으면 내가 원하는 목표에 또 도달하기가 쉽죠. 물론 운도 받쳐줘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너무 운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어떤 운은 이제 나를 이렇게 해주는 거지만 그렇기 위해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운만 이렇게 했어. 그 운이 없어지면 그게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가 잘 됐는데 그걸 좀 오래 뭐 하루살이도 아니고 오래 유지하려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운만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운칠기삼이 아니고 어느 정도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노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노력. 그 다음에 여력이 된다면 운이 받쳐주면 좋다는 거죠.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콜 오브 듀티 게임 할 때 비방이라고 해가지고 비공개 방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유저들 그리고 내 방에 들어올 그 요청해주시는 분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비공개 방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처음에는
안 했어요. 거기서 게임을 안 하고 그냥 이제 랭킹전이나 팀 데스매치만 했었는데, 제가 그 비공개 방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내 멘탈이 세지는 걸 느꼈어요. 그 비공개 방에는 기본적으로 잘하는 애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들 잘하세요. 다들 잘하지만 그 중에서도 구르고 굴러가지고 이미 실력이 월등한, 그러니까 이미 잘하는 사람 많은데 그 중에서 클래스로 이제 더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당연히 내가 잘하네 네가 잘하네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너무 냉철하게 이렇게 좀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멘탈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처음에 비방을 하시면 한 판 하고 지면 이제 그냥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게임 도중에 못 견디고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이제 그걸 이겨내시고 이제 계속 이제 꾹 참고 이렇게 게임 중간에 안 나가시고 하시다 보면은 실력이란 게 또 어느 순간 확 늘어요. 뭐 바로 느는 분도 계시지만 처음에는 안 늘고 그냥 내가 정체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딱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노력에 대한 결과는 사실은 진짜 당장에 나올 수도 있지만 당장에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계속 꾸준히 열심히 좀 그렇게 성실하게 하시는 게 이게 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벌써 6분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얘기하는데도 지금 6분이에요. 아, 내가 생각했을 때 오늘 진짜 영상 1시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진짜. 아, 좀 걱정되는데 그래도 알차게 영상을 이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멘탈 얘기를 하냐면 제가 콜 오브 듀티 게임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멘탈이 세져요. 이미 기본 베이스가 멘탈이 세신 분들도 더 세지고 약간 게임에서 뭔가 내 정신 건강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너무 이게 안 좋으면 전문의 정신과를 찾아야 되는데 요즘에 그런 거 예약이 되게 많다고 해요. 기다려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콜 오브 듀티 게임으로 조금 정신을 단련시키는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 게임으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거긴 하지만 지금 현재 콜 오브 듀티 게임 유저분들이 1000명이 안 된다고 해요. 콜 오브 듀티 모바일 한국 서버 기준이에요. 다른 거 기준이 아니고 1000명이 안 된다고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분들이 정말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그에 맞게 노력을 자기의 위치에서 하시다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몇 년 안으로 어떤 분들은 뭐 진짜 내일 모레가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몇 년 뒤가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1년 반, 그거는 사실 개개인마다 달라요. 그거는 각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불공평함은 조금 서로서로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그치만 이 모든 분들이 지금 당장 내가 비리비리 하더라도 혹은 내가 지금 완성이 됐지만 더더욱이 발전이 되고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아져야 나라가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콜 오브 듀티 모바일 게임에서 현질, 그러니까 캐시 충전을 해서 정말 게임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 콜 오브 듀티 게임을 유지가 되겠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겠죠. 월급을 줘야 되고 하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월급도 줘야 되고 또 이런저런 것들이 유지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게임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늘어나면 게임에 돈을 안 쓰는 사람도 이 게임을 공짜로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막 무조건 현질을 해라, 뭐 캐시 충전하라 이 뜻이 아니라 게임에서 돈을 쓰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게임에 돈을 안 써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내는 부자들이 많아질수록 복지라는 게 더 늘어날 수가 있고요. 돈이 없는 사람이 조금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세금 내고 그런 사람들 좀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좋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객관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보긴 어렵고 제가 그냥 경험한 거, 간접 경험한 거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새로운 직업에 도전을 하시는 게 쉽지 않지만 정말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까지도 항상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잘 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진짜 세금을 많이 내는 어떤 위치에 가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콜 오브 듀티 게임 하시는 모든 분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빈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멘탈이 세져야 되는 이유 말씀드렸죠? 정신건강에 도움되고 멘탈이 세져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뭔가를 유지할 수 있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 선택할 수 있고 좋은 이성 친구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멘탈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강조드리는 거고 이 오늘 영상 주제는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요것만 안 해도 일단은 밑바닥 인생으로 내가 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첫 번째 제가 오늘 진짜 팩폭을 심하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양해 부탁드릴게요. 진짜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보증 서지 않는다. 보증이라는 거는요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빚이 있어요. 근데 B라는 친구한테 야 네가 내 빚을 대신에 이제 내가 빚을 못 갚을 경우 네가 갚게끔 하는 그 보증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보증을 누구의 빚을 보증을 쓴다. 근데 그 보증 서달라고 한 애가 지가 뭐 빚을 열심히 갚는다고 했는데 빚을 안 갚으면 그 빚이 고스란히 나에게 와서 내가 갚아야 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친 거죠. 근데 사람이 너무 좋고 사람이 너무 순진하다 보면 타인의 빚을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 가족이건 누구건 절대로 보증은 서주면 안 돼요. 차라리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줬으면 좋지 이 보증은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진짜 주변에 보증 섰다가 진짜 잘 살던 집이 망한 케이스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거 진짜 인류의 바사삭 날 수 있고요. 진짜 이거 큰일 납니다. 진짜 절대 빚 보증 쓰지 마세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빚 보증 서달라고 얘기하는 친구는 그냥 나를 그냥 망가뜨리려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손절하세요. 손절하시면 되십니다. 그런 사람은 친구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아니 차라리 돈을 빌려달라고 하든지 돈 빌려달라는 것도 지금 사람 잃게 생겼는데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빚 보증 서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진짜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정확히 나이는 기억 안 나는데 제가 19살인가 20살인가 21살인가 이 세 개의 그 나이 중에 하나였을 때 일이에요. 나 정확히 내가 기억이 안 나서 아무튼 20대 극초반일 거예요. 19살일 수도 있고 아무튼 제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어떤 언니랑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언니는 이게 좀 질이 좋지 않았어. 그래서 저는 그 언니 별로 안 좋아했고 그 언니도 저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좀 서로 결이 안 맞아서 저는 그 언니를 좀 기피했고요. 그 언니도 뭐 나랑 자기랑 안 맞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는지 저를 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굉장히 어릴 때죠. 저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야 누구누구야 그 언니가 빚에 지금 독촉을 받고 있다. 사채업자가 막 집에서 문 두들기면 그 언니랑 나랑 없는 척하면서 그렇게 막 그 언니 만날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언니가 나한테 빚 보증을 서달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빚 보증을 서주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내가 펄쩍 뛰면서 미쳤냐고 진짜 그랬어요. 제가 빚 보증 쓰지 말라. 근데 이게 사람이 뭐에 빠지거나 심각하게 빠지거나 맛이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단력이 흐리고 가뜩이나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게 좀 안 들렸나 봐요. 진짜 빚보증을 서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러다가 나는 이제 뻔히 보이는 거지. 걔가 빚보증을 서주면 정말 진짜 얘가 갚아야 되고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친구가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리는 없겠지만 지금은 연락을 안 하지만 혹시나 보고 있으면 너무 죄송해요. 내가 너무 솔직하게 너무 얘기해서. 근데 그 친구가 풍족하고 뭐 돈이 많고 이러면은 뭐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말릴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친구는 다 허물어져가는, 다 쓰러져가는 그 빌라에서 이제 홀로 아버지하고 살고 계시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남의 빚보증을 쓴다? 이거는 블랙카우 중에서도 블랙카우, 이거는 아낌없이 주는 블랙카우, 봉사 블랙카우가 아니라 이건 완전 진짜 죽으러 가는 거잖아. 이건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쌍욕을 갈겼어요. 제가 웬만해서 친구한테 그렇게 안 하는데 미쳤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돌았냐부터 시작해서 진짜 쌍욕을 한 바가지 갈겼어요. 며칠 내내. 그러니까 얘가 정신이 들었나봐. 빚보증을 결국에 안 썼고 지금은 굉장히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그 친구랑 연락을 안 하는데 어쩌다가 인스타그램에 몇 년 전에 이제 근황을 봤는데 평범하게 남자친구랑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안 말렸다면 그 친구는 불보듯 뻔하죠. 저 어디 음지에 가가지고 진짜 어떤 험한 꼴을 겪고 있을지는 모르죠. 진짜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 왜냐면 제가 좋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진짜 뭐 좋게 야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정신 나간 것처럼 안 들리길래 제가 진짜 쌍욕을 갈겼더니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데 그게 이제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자기한테 그렇게 쌍욕을 했던 게.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뭐 그때 당시 저도 그 친구를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도와줬던 것 같고 불보듯 뻔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렇게 빚보증을 서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좀 말렸던 것 같아요. 강력하게 말렸던 것 같고 근데 사람은 근데 좋게 말해서 들을 때가 있고 좋게 말해서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 소중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쌍욕을 하셔야 되고요. 좋게 얘기했는데도 안 듣는다. 쌍욕을 갈기시거나 진짜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면 이제 귀싸대기를 갈겨야 됩니다. 진짜 그 정도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말려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오지랖인데 참 그렇다고 해서 후회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좀 아쉽지. 고마워해야지. 그게 정상인 거니까. 그건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렇고 보증은 아무튼 쓰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내가 다른 사람 대신에 진짜 죽어준다고 생각하고서 그런 마인드로 보증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사람은 보증을 쓰라고도 안 하겠죠. 보증을 쓰라는 거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무튼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당연히 도박, 마약, 유흥, 쾌락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서 제가 진짜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을 때가 있는데 내가 쾌락을 추구하고 자꾸 자극적인 걸 추구하잖아요.
그럼 너무 즐겁죠. 나는 즐거우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즐겁죠. 얼마나 신나.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삶이 이 내 멋대로 이렇게 산다는 거는요. 그것도 적당해야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서까지 그렇게 진짜 쾌락을 쫓는다는 거는요. 여러분. 그래도 내 인생을 평범함과 거리를 멀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 팔자 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평범하지 않은 팔자들이 있지만 그 평범하지 않은 팔자들도 자꾸 이 자극적이고 다이나믹하고 쾌락을 추구하신다면은 당연히 더 이 가뜩이나 스펙타클한데 더 팔자가 사나워지고 스펙타클하겠죠.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평범한 사람이 좋은 팔자를 가지고 있어도 되게 이상하게 팔자 사납게 꼬이죠. 그래서 괜히 사람이 절제를 하고 자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낮아빠지고 싶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당연히 리스크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재산의 급이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사회적 위치나 어떤 뭔가 기반이 그리고 이렇게 많으신 분들은요. 이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제를 하고 절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마치 그 나를 지켜본다라는 그런 압박감처럼 정말 행동거지 하나하나 진짜 티 안 나게 조심하고 있으실 거거든요. 왜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내가 잘 되기도 어렵지만 내가 망하는 거는 진짜 쉽거든요.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거는 진짜 너무 어려운데 내가 내려오는 건 쉬워요. 그리고 내가 내려왔을 때 그 자리를 대신해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너무 널렸거든요. 이 순간에도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지금 나의 위치를 유지라도 좀 하고 싶다면 절제와 자제를 해야겠죠? 아니 뭐 누가 남자를 뭐 여자를 진짜 수십 명 하루에 진짜 그렇게 뭐 카사노바처럼 이렇게 누가 안 그러고 싶겠어요. 재밌죠 그렇게 살면.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겠어요? 응? 뭐 바보라서 안 하나? 그러니까 아니죠.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이제 너무 잘 되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이 크니까 그거를 내가 어떻게 좀 그쪽으로 가고자 절제를 하는 거죠. 남들 다 놀 때 엉덩이 진짜 불나게 공부해갖고 전문직 돼서 진짜 힘들게 또 전문직 됐다고 끝이 아니라 뭐 전문직의 시험도 봐야 되고 그리고 그쪽에서 업무도 쌓아서 내 경력도 쌓아야 되고 그러면은 놀 시간이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상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사회에서 대우를 해주잖아요. 돈으로 아니면 명예로. 괜히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그래요. 이게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대가 될 수 있고 30대가 될 수 있고 40대가 될 수 있고 어느 순간에서는 진짜 바짝 노력을 해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구간이 없이 인생을 보낸다? 평범해지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 내가 진짜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진짜 밤낮 진짜 잠도 잘 못 자면서 막 진짜 어느 순간 막 몇 년간 노력 진짜 빡세게 하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서서는 좀 편하게 산다든지 그리고 전문직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미친 듯이 그냥 진짜 남들 놀 때 노래방 가서 막 놀고 막 뭐 할 때 엉덩이 불이 나게 진짜 잠도 못 자면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나중에 고연봉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공부를 너무 내가 길게 하고 싶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갔는데 논문 쓰는 게 이제 빡세잖아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교수님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교수님 수업도 잘 들어야 되고 과제해야 되고 그리고 대학과 대학원의 이제 큰 그 차이가 뭐냐면 수업 방식이 달라요. 대학 같은 경우는 주어진 거를 약간 습득을 하는 느낌이라면 대학원 같은 경우는 자기 주도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혼동이 오죠.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을 막상 들어갔더니 진짜 한 학기에 예를 들어 10명이 입학을 했다면 2명 빼고 다 사라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못 버틴다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학교가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수업이랑 기존의 수업 방식이랑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미국식이죠. 또 토론을 한다거나 뭐 과제도 그냥 과제가 아니고 약간 토론 스타일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그 대한민국의 그 대학의 그 과정이랑 좀 다르죠. 뭐 스카이대라면은 조금 그래도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학교마다 이 스타일이 다르지만 어쨌든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 대학은 내가 그냥 정말 열심히 하고 학점 채우고 요건만 맞으면 졸업은 다 시켜주잖아요. 뭐 교수님하고 진짜 심각하게 막 뭐 척을 진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닌 이상에서는. 하지만 대학원은 논문이라는 걸 써야 돼요. 내가 그 수업을 들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물론 진짜 수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 결과물을 내는 데까지 굉장히 어려워서 수료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아니면 중간에 애초부터 그냥 그만두는 사람이 많죠. 왜냐면 비용과 그 시간이 되게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돈 벌 궁리를 한다. 그러니까 돈이라도 벌지만 대학원은 한 학기에 정말 뭐 600, 700 이렇게 나가고 그에 비해 떨어지는 게 나한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성이 좀 다르죠. 대학원은 어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자리, 나의 위치, 이제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어떤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이게 조금 스타일이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학원을 나온다고 해서 돈을 못 번다 이런 건 아니죠. 당연히 대학원을 나왔으니까 그 2년의 그 시간을 보상을 해주죠. 어떻게 보상을 해주냐 사회에서 일단은 이 대학원이라는 거는 사실 돈 버는 직장은 아니지만 왜 이거를 높게 사회에서 평가를 해주냐면요. 2년 동안 교수님의 눈치도 보고 어쨌든 사회생활이잖아요. 엄청 어려운 사회생활 중 하나인데 그 갖은 온갖 것을 다 이겨내고 졸업까지 했다. 이거는요 여러분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그리고 대부분의 내가 쓰고 싶은 어떤 그런 주제들, 논문 주제들은 이미 다 누군가가 썼어요. 이미 선배들이 다 썼기 때문에 정말 참신하고 정말 뭔가 너무 멋있는 그런 주제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굉장히 진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대학원을 나온 사람에게 대졸이 있고 고졸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있다면은 조금 더 몇십만 원이라도 더 이렇게 페이를 쳐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빡센 거를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2년 일한 거랑 대학원 2년 다녀서 졸업하는 거와 동급.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10대, 20대 때 노력을 하는 게 내가 결과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시간 낭비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겠죠? 최소한 이건 해야겠다,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정도라도 내가 얻었다면 다행이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다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이렇게 또 심오하게 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극을 추구하지 마시고
네, 자극을 추구할수록 이상한 여자, 이상한 남자 당연히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도. 그리고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살면서 살기 인간만 안 만나도 제가 봤을 때 인간관계는 진짜 아주 밑바닥을 치닫진 않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귀인을 만나는 게 진짜 감사하면서 중요하죠. 근데 그 귀인이 진짜 귀인인지 아닌지 그게 모를 수가 있어요. 눈치가 빠르거나 촉이 좋거나 뭐 사회생활 짬바가 있으면 이 사람이 내 귀인이다. 이게 내가 촉이 오거든요. 근데 조금 뭔가 이제 조금 눈치가 없거나 좀 잘 모르시는 분은 이게 내가 내 귀인인지 아닌지 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한테 무조건 겉으로 봤을 때 나한테 돈을 많이 쓰고 이렇게 나를 뭐 겉으로 챙겨주고 뭐 이렇게 말을 막 나한테 좋게 하면 이렇게 귀인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완전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제가 살다 보니까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지 이런 거를 눈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겉모습을 판단하지 마라. 이런 거는 솔직히 아니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좋은 말만 해. 근데 이제 같이 만나서 이렇게 있으면 내가 막 일이 안 풀려. 맞아,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나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생겨. 이러면 좀 에너지가 좀 안 맞는 거거든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말하긴 그렇고 그냥 사회에서 이제 모임 같은 데서 이제 좀 자주 몇 번 만난, 그러니까 안 친한 저랑 이제 가까운 사이가 아닌 이제 그런 겉핥기식의 지인이 있었는데 자꾸 나한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그 친구가 좀 영악하고 머리가 좀 좋으니까 걔 말을 제가 좀 들었죠? 근데 이상하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걔 말만 들으면 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걔가 말한 거에 반대로 제가 해봤죠. 그랬더니 그게 옳았던 거야. 그러니까 걔 말을 들으면 뭔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막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꼬인다고 해야 되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혹시나 그 친구가 제 유튜브 보면 지금 연락 안 하지만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한데 제가 어쨌든 익명성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좀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 못 하실까봐 제가 좀 쉽게 좀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그 친구와 이제 길을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랑 시비가 걸린 거야. 근데 저는 웬만하면 그런 걸 이렇게 좀 막 일이 커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좀 사과하고 좀 이제 그냥 넘어가자, 좋게 넘어가고 우린 갈 길 가자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내가 왜? 저 사람이 먼저 이렇게 기분 나쁘게 나한테 행동을 하는데 내가 굳이 왜? 약간 이렇게 그 친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야 그래도 일단은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냥 지금 우리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은 사과를 하고 잘 마무리를 하고 좋게 끝내서 우린 가자. 우린 빨리 가야 되니까 라고 하는데 그 친구는 난 사과 안 할 건데 라고 얘기하고 점점 상대가 뭐 저런 게 다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크게 정말 싸움이 번지기 일보 직전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러면 너 대신에 사과를 하겠다. 내가 너 대신 사과를 해주겠다 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왜? 네가 왜 해? 나 안 할 거야. 너도 하지 마. 네가 굳이 왜 해? 야야 하지 마 하지 마. 가도 돼. 무시하고 가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근데 느낌이 제가 사과를 안 하면 정말 일이 안 좋게 정말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딱 이게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 친구 말 그냥 무시하고 제가 가가지고 사과했어요. 사과했습니다. 제가 친구가 좀 많이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좀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막 싸움 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좀 좋게 갔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분이 제가 사과해서 그냥 갈게요 하고 저기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길에서 이제 우리가 마주친 거잖아요. 서로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한 달이 아는 사람이었던 거야. 이미지가 완전 똥될 뻔했죠. 진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 약간 진짜 못 될 것 같은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이게 에너지가 안 맞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멀어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라. 근데 나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경험은 내가 처음 해보니까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도는 모르겠어 나는. 근데 그 사람이 뭐 나를 뭐 엿먹이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였으면 나도 내가 열이 받아서 내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겠죠. 근데 그건 진짜 아니었어.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뭔가 에너지가 안 맞는 게 이런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좀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도 있다는 거. 네, 이런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 살기 인간이라는 거는 딱 보기만 해도 진짜 소름이 막 이렇게 막 닭살이 이렇게 막 돋고요. 깡따구 센 사람들도 이 등골이 땀이 막 맺히면서 오줌보가 찌르르 하거든요. 자칫하다가 진짜 여러분이 무서운 걸 보고 지렸다 약간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는 사람은 딱 보이면 그냥 뭐 상대고 뭐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가세요. 엮이면 진짜 심한 경우 칼부림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계속 살기 인간은 조심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 지금 이렇게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의 40분이 다 돼가요. 아니 나도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영상이.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영상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 경험담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경험을 했고 이런 식의 간접 경험을 했구나.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그 제 영상이 생각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띠용 나는 진짜 평범해서 이런 경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예방 차원에서라도 제 영상을 보시면 나중에 이제 위기 상황이나 결정적인 상황에서 조금 판단하시는데 좀 쉽지 않을까요? 어머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엣지 관상 언니가 이런 일이 있었지? 근데 나도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조심을 하자.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뭐 콜 오브 듀티를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일단 확실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콜 오브 듀티 모바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이제 나중에 저가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잘 되시면 저한테도 이제 많은 후원을 좀 해주세요. 약간 그런 큰 그림도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서로서로 이제 뭐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세금을 내고 남한테 베풀기 싫으면 베풀지 마시고 근데 베풀 거면 기분 좋게 확실하게 베푸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블랙카우가 아니면서 현명하게 화이트 카우로서 베푸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시청자분들도 제가 봤을 때 보통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나이가 어린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15살에 제 영상을 봤다 하면은 일단은 30대, 40대 분들이 겪을 만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제가 미리 말씀을 지금 드린 거기 때문에 어린 나이일수록 사실 제 영상을 보는 게 유리하죠. 왜냐면은 이미 인생 2회차 사는 느낌일 테니까. 그래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서 최악은 면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경험이 없잖아요. 나이가 어리면.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뭐 30대 혹은 뭐 40대, 50대, 60대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아 하면서 공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이 영상을 10대 때 봤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조금 더 지금도 괜찮지만, 조금 더 이제 앞서 나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인생을 진짜 빨리 11살 때부터 깨달은 케이스지만, 솔직히, 진짜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해요. 계속 저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저도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다 제 채널을 구독해주고, 시청해주고, 보시는 분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장차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가고, 세금을 많이 내서 나라를 이제, 유지하게끔. 이 나라가 좋은 나라잖아요, 솔직히. 돈 없어도, 나라에서 이렇게 돈 주고 얼마나 좋아요. 교육도 시켜주고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하면 국가 자격증도 거의 내 돈 안 들이고서 딸 수 있는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배움의 기회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를 좀 더 발전을 시키려면 이거는 대통령 혼자서만 될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될 것도 아니에요.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야지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절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퀄리티와 수준이 높아져야 나라에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못하게 할 수 있고 좀 더 쾌적하고 이제 미래 세대, 미래의 내 아들, 딸, 뭐 혹은 나의 가족 어르신들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심오하게 또 이렇게 나만 알고 싶은 은밀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다음에 더 고퀄리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지금 어려운 시기예요. 진짜 내가 마지막 멘트 할게요. 지금 이 시국은요, 여러분, 2024년은 굉장히 이때까지 또 이제 혼동의 기운이 있어요. 지금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모두가 힘들고요. 저도 제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지금 진짜로.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고 심지어 저 아는 분은 진짜 뭐 투잡 뛰는 분도 있고 그래요. 잘 살다가도. 그리고 또 못 살다가도 갑자기 잘 사시는 분도 계시고 이 각자의 위치는 있기 때문에 맞다. 이거 깜빡했네. 살면서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거 또 제일 중요한 거 말하다가 생각났는데 남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무시하고 있는 별 볼 일 아닌 것 같은 그 사람이 정말 10년, 20년, 뭐 혹은 1년,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진짜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진짜로. 내 처지가 오히려 내려갈 수 있고 그 사람이 올라갈 수 있고 그 사람의 위치 변동은 언제든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공평하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위로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여러분 기회가 많아요. 세상에는 귀인도 많고 그 분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진짜 정말 이 사람이 말로만 나를 생각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분별을 진짜 잘 하셔야 되고요. 네, 사람 보는 눈도 기르셔야 되고 아무튼 절대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길에서 이렇게 구걸하시는 사람조차도 저는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더 못 사실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더 고퀄리티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결론은 잘 된다.